격칼럼입니다. 드디어 톰 아스피날이 오는 12월 26일 UFC 320일에서 정식 헤비급 챔피언 자격으로 첫 방어전을 치릅니다. 준존스의 타이틀 인질극 때문에 참 오래 돌아왔네요. 원래도 헤비급은 선수풀이 적어서 활발한 느낌이 없었는데 존스가 더더욱 디비전을 정체시키며 긴장감까지 떨어뜨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상 톰은 진작에 정식 방어전을 했어야 하는 선수인데 결국 시간만 낭비한 셈이죠. 결국 끝까지 벨트를 내려놓지 않던 존스는 아스피날과의 싸움을 더는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은퇴라는 명분으로 아스피날과의 통합 챔피언전을 피해버렸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정식 챔프가 된 아스피날에게는 새로운 도전자가 필요해졌죠. 마지막 경기에서 아스피날은 잠정 챔피언 자격으로 블레이즈를 상대로 리벤지에 성공하며 잠정 타이틀 방어전 1회까지 기록했기 때문에 다음 도전자는 자연스럽게 랭킹 1위 시릴간으로 굳어졌습니다. 사실상 지난 시릴간 대 볼코프 경기에서 볼코프가 이겼다는 의견도 꽤 있었지만 상황은 결국 이렇게 흘러가게 됐네요. 개인적으로도 볼코프가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어쨌든 시릴간과 톰은 비슷한 시기에 UFC에 입성했습니다. 초반엔 시릴간이 헤비급답지 않은 민첩한 움직임으로 더 큰 주목을 받았죠. 주도산, 로젠 스트로이크, 볼코프, 데릭 루이스까지 차례로 잡아내며 연승 행진을 달렸습니다. 이후 빠르게 은가누와의 통합 타이틀전이 잡히며 기대를 모았지만 아쉽게도 판정패를 당하며 정식 타이틀을 차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뒤 투이바사를 잡아내며 재기에 성공했지만 존 존스에게는 너무 허망하게 패배하고 말았죠. 사실 톰 아스피날이 주목받기 전 챔피언 후보로 급부상하기 이전부터 시릴간은 이미 헤비급 최고의 테크니션이자 최고의 타격가로 평가받던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시릴간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은 그래플링 약점이라는 의견이 나오며 기대감이 한풀 꺾인 모습이죠. 존스와의 경기에서 존스가 아기 다루듯 살포시 서브미션을 걸어버린 장면 때문에 톰을 상대로도 바닥으로 가면 시릴간은 고전하다 끝날 것이라는 분석도 지배적입니다. 왜냐하면 톰은 타격은 물론 그라운드 게임까지 강점을 가진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릴간 역시 최근 그래플링 훈련을 미친듯이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짧은 기간에 아스피날 수준까지 따라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시릴간에게는 오히려 타격 강점을 최대한 살리는 전략이 낫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반면 아스피날은 UFC 입성 후 알롭스키, 스피박, 볼코프를 잡아내며 완벽한 스타트를 끊었지만 커티스 블레이즈와의 경기에서 갑작스러운 무릎 부상 TKO 패배를 당하며 위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1년 뒤 티브라를 잡아내며 화려하게 복귀했고 파블로비치를 상대로 1라운드 초살 피니시를 해내며 잠정 타이틀까지 거머쥐었죠. 이후 블레이즈와의 1차 잠정 방어전에서도 승리하며 완벽한 리벤지 성공까지 달성했습니다. 그러다 존스의 타이틀 인질극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다가 드디어 이번에 시릴간과의 정식 타이틀전을 치르게 된 겁니다. 어쨌든 두 선수 모두 헤비급 최고의 스피드와 테크니션 기량을 가진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팬들 입장에서도 이 경기를 손꼽아 기다려왔죠. 다만 둘의 타격에서 딱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파워입니다. 톰 아스피날은 스치면 간다 타입이고 시릴간은 한방보다는 볼륨 스트라이킹으로 점수를 쌓거나 TKO로 끝내는 스타일입니다. 물론 사각을 잡는 능력이나 핸드 스피드에서는 톰이 더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톰의 펀치를 보지 못하고 맞아 쓰러지는 상대들이 많다는 분석이 나오는 거죠. 반면 시릴간은 직선 동선에서 싸우는 스타일이라 알고 맞는 것과 모르고 맞는 것의 차이가 꽤 크게 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번 경기를 보면 그 부분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시릴간의 마지막 경기였던 볼코프전을 본 뒤로는 많은 사람들이 시릴간에 대한 기대치가 생각보다 꽤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타격 자체만 놓고 보면 시릴간이 더 우세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번 경기가 입식 타격전이 아닌 MMA라는 점에서 시릴간이 결국 아스피날에게 바닥 청소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타격과 스피드가 비슷하다고 가정해도 아스피날 입장에서는 굳이 시릴간의 영역에서만 싸울 필요가 없죠. 톰은 그래플링, 주짓수, 서브미션 캐치 능력까지 모두 뛰어나서 확실히 우세한 그림을 가져갈 수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따라서 톰이 굳이 타격전만 고집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는 거죠. 또한 아무리 시릴간이 최근 그래플링 훈련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타격과 그래플링을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연기하는 아스피날 상대로는 고전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시릴간은 주짓수 기술을 집중적으로 익히기보다는 오히려 이스케이프 위주로 준비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도 있죠. 물론 톰 역시 헤비급이라는 무게 특성상 마음 놓고 테이크다운을 계속 시도하긴 어려울 겁니다. 체력 안배를 위해 타격전 비중을 어느 정도 유지할 필요가 있죠. 따라서 시릴간이 바닥 저항력이 생각보다 괜찮다면 예상보다 선전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는 단순히 챔피언십을 넘어 헤비급 판도 전체를 바꿀 가능성이 있는 경기입니다. 만약 시릴간이 챔피언이 된다면 헤비급은 완전히 춘추 전국시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바로 이 위에 볼코프부터 시작해 파블로비치, 블레이즈, 알메이다까지 시릴간과 상성이 안 좋은 강자들이 질비하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 큰 문제는 시릴간이 벨트를 차지하는 순간 존 존스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분명
분명 엄청난 소리를 내며 설칠 가능성이 크죠. 특히 자신이 아스피날과 붙지 않은 이유를 내세우며 역시 내가 진짜 챔프였다 같은 논리로 UFC를 흔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꼴을 보기 싫어하는 팬들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반대로 아스피날이 방어에 성공한다고 해도 흥미로운 상성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이틀 컨텐더급 상위 랭커들을 이미 대부분 잡아냈거든요. 볼코프, 파블로비치, 블레이즈, 그리고 이번 10일간까지 꺾어낸다면 사실상 상위권을 완벽하게 정리하는 셈이죠. 그래서인지 아스피날의 아버지가 복싱 쪽으로 눈을 돌리는 이유가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사실상 동기부여 자체가 길게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죠. 굳이 남은 상성 중 꼽자면 랭킹 5위에 알메이다가 있지만 알메이다는 레슬링, 그래플링 실력은 엄청나지만 타격에서 격차가 너무 커서 큰 기대감은 들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게다가 알메이다는 원래 라이트 헤비급에서 올라온 선수라 무게와 힘의 차이도 생각보다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이번 경기에서 가장 반가운 건 드디어 줄 수 없는 헤비급에서 새로운 챔피언이 등장하며 디비전을 다시 돌아가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죠. 시리간이 이길지 톰 아스피날이 이길지는 아직 100%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누가 승리하든 그 이후에는 분명 새로운 흥미로운 매치업과 흐름들이 어떻게든 만들어질 거라 기대해봅니다. 과연 존스, 아스피날에 이어 또 다른 헤비급 최강자가 탄생할 수 있을지 이번 경기를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